여기는 어디냐면 몽골과 중국의 국경 마을인 자미누드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국경을 넘었는데 국경 넘는 거 딱히 찍을 거 없겠다 생각했는데 초반부터 해프닝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그 해프닝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은 국경을 찾아갔는데 근데 거기는 대형 화물 트럭만 넘을 수 있는 국경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했는데 갑자기 제 여권을 가져가시더니 30분 동안 뭘 체크한다고 안 들려줘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다른 국경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제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동차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는 못 가나요? 하니까 안 된대요. 자전거도 못 가나요? 안 돼. 오토바이도 안 돼요? 안 된대요. 뭐 이런 국경이 다 있지 싶다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넘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좀만 나가면 택시 많을 거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웬 승합차 한 대가 멈춰가지고 뭐라 하는데 딱 뉘앙스가 내 차에 너의 자전거를 싣고 넘어가자 라고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차에 자전거를 싣고 국경을 넘고 출국 심사를 하고 또 차에 자전거를 싣고 중국과 몽골의 비무장지대? 그런 곳을 지나고 몽골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또 차에 자전거를 싣고 여기 자미누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차들이 다 그거예요. 국경차.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오로지 차로만 넘을 수 있는 국경이어서 이거를 국경택시라고 부르나 봐요. 제가 방금 붙인 이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국경만 넘어주는 택시인 거예요. 이거는 라는 사정이 있었고, 뭐 어쨌든 간 여기는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자미누드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700km 떨어진 울란바토르로 달릴 예정인데 고비 사막이 나오다가 초원지대가 나오다가 아마 식생이 변할 거예요. 울란바토르가 살기 좋은가 봐요. 몽골 총 인구가 3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울란바토르에만 절반이 산다고 합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참 많은 사막들을 갔다 왔거든요. 칠레 아타카마, 페루 세추라, 볼리비아 우유니,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의 소노란, 아르헨티나 루타 꽈렌타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나미비아 사막 갔다 왔죠. 그곳들의 공통점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조하고 그게 사막이에요. 지금부터 달릴 고비 사막 역시 끝없는 황무지가 펼쳐진 춥고 고독한 사막일 겁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긴 하는데 사막 특 바람 많음. 일단은 여기 자미누드에서 현금을 좀 뽑아야겠어요. 여기 카페 베네가 여기 왜 있어? 여기 CU가 있어. 왜? 방크? 여기 은행 같은데? CU부터 가볼까? 은행부터 가볼까? 뭐야, 진짜 CU야? 아니 뭐야 여기 이런 첩국이 있어? 5,300원? 이거 설마 이 돈도 원 아니겠지? 5,300초르기면 얼마야? 그냥 2,000원이네? 가격도 비슷해. 내가 삼각김밥 얼마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 중국에서 햄버거 한 번도 못 먹었어. 비싸긴 하네요. 투그릭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가격 신경 안 쓰고 맛있어 보이는 거 위주로 골랐거든요. 이렇게 12,000원 나왔어. 오늘 밖에서 사야겠다. 진짜 돼지는 라면 위에 항상 햄버거가 올라가 있다는데 돼지 비하발언 아닙니다. 근데 나는 참기름도 올려. 이 바로 옆 나라에 이런 천국이 있었잖아. 저는 어떤 나라를 처음에 갈 때 사전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미리 알면 또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제 몽골이 어느 정도 한국을 좋아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경에 CU가 있고 뒤에서 한국문이 들리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 국경 넘으니까 12시에요. 아침 9시에 나왔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에요. 국경 넘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저 가방을 차에 실을 때 또 다 떼고 붙여야 되는데 국경 넘을 때도 엑스레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가방을 뗐다 붙였으니까 차 3번 타고 출국 입국했으니까 저 가방을 5번 뗐다 붙였다 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한식이 별로 안 그리운 줄 알았었거든요. 중국 음식이 맛있고 싸서 그냥 좀 버틸만한 느낌이었는데 그냥 라면을 입에 넣자마자 알겠네.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대가 떠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식이 그리웠습니다. 너무 맛있네. 정신 못 차리겠어. 와, 이거 편의점 화장실입니다. 뭐가 이렇게 좋아? 잘했나? 자, 출발 준비 마쳤고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반바지 입으려고 가방에 짐 좀 꺼내다가 여기로 라면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라면도 아닌 비싼 불닭볶음면이거든요. 다행히도 라면만 떨어뜨렸어. 여기서 짐 정리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첫 번째 마을 사인샨드 거기까지 210km 뜨는데 지금 출발해볼 거고, 바람 미쳤네. 다시 길바지가 입고 싶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요. 판단 미스를 좀 한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지능이 이슈가 있네요. 사회복지관과도 교류를 하는 모습. 몽골은 바람 때문에 마이크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후시 녹음을 좀 해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근 몸짱이 된 것 같기도. 오르막에서 경사가 급해지면 걸어야 하듯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우드 마을 입구 근처를 서성이는 낙타, 그리고 바람 주의 표지판에서도 사진을 찍어댑니다. 바람 때문에 타이어 바퀴가 지 혼자 돌아갑니다. 이런 바람이 뒤에서 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고비 사막은 오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와, 내몽골의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바람은 다르구나. 그냥 파타고니아급의 바람이 계속 부니까 지금 겨우 이런 언덕 같은 거 찾아서 쉬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리는 전무하고 하다못해 무슨 건물 한 채가 없어. 5시인데 이걸 좀 더 가야 될지 그냥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가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아예 안 터지거든요.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터지는 곳에서 하루를 묵고 싶은데 뭐 자는데 인터넷이 문제냐 하겠는데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인터넷에 노예인데 고비가 몽골어로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왜 황무지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울란바토르의 절반이 살고 나머지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그 유목 생활도 북쪽의 초원지대에서 하지 여기 남쪽의 고비 사막에서는 안 합니다. 동물들도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무인지대예요. 무인지대. 중간에 주유소나 상점도 하나 없는 그냥 바람만 부는 미친 곳이에요 여기. 와 미치겠다. 일단 6시까지는 달려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면 뭐 이런 언덕도 찾을 수 있겠지. 텐트를 오늘 절대 허허벌판에 치면 안 되는 게 이거 텐트 진짜 망가져요. 텐트 망가질 바람이야. 지나가는 차에서 이거 줬어요. 바카스 같은 생겼는데? 바카스네. 바카스였어. 게이드?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끝이야. 오늘 그냥 텐트 내구성 테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여기 텐트 쳐야 될 것 같아. 전봇대라도 있지 않나? 뭐 전봇대 하나도 없어. 여기 전기 안 써! 전기 안 써! 전봇대 왜 없는데? 야, 여기서 잘까? 여기 좋잖아. 이래서 헬멧이 필수라는 거구나. 저 진짜 여기서 잘하면 자거든요. 근데 여기 입국할 때 경찰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뱀이랑 정갈이 많대요. 늑대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늑대는 사람을 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걔네도 여기 살겠냐? 여기는 없어. 여기 사막 쪽은 제 경험상으로 정갈은 있어요. 저 예전에 파타고니아에서 전갈이 침낭 속에서 나온 적 있거든요. 텐트 안 치고 자다가. 기겁했지. 정갈 좀 무섭긴 한데. 이거 인터넷은 언제까지 안 터질 거냐? 살려주세요. 고비 사막에 고립됐어요. 아니 이게 저기도 더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고비 사막이 이게 무섭구나. 사막 전문가로서 고비 사막 난이도 최상 땅땅땅 볼리비아는 비포장이어서 힘들었고, 물론 바람 많이 불긴 하지만 산이 많아서 바람 피할 곳도 많았고 텐트 칠 곳도 많았어요. 여기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가도 끝이 없는 평원밖에 없어. 그리고 바람 미쳐 무섭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늘 겪는 고통이죠. 지금 6시 반인데 진짜 30분만 더 가볼게요. 7시가 일몰이긴 한데 우지성 자회전 해버렸고 우지성 캠핑 해야지. 여기서 그냥 모르겠다. 몽골이 좋은 게 어딜 가도 평평해서 텐트 치기가 좋아요. 그거 하나는 좋다. 됐어요. 야르. 7시 넘으니까 바람이 좀 잠잠해졌는데요. 오늘 내구성 테스트 제대로 안 되겠구만. 아씨 뭐야, 왜 자꾸 콧물이 나지? 바람은 북서쪽에서 계속 부니까, 그래서 자전거로 여기 픽 박은 데를 눌러놨거든요. 이런 데도 텐트가 날라가? 그러면 저 그냥 날라가겠습니다. 승천할게요. 그냥 발 씻어주고 손 씻어주고. 도대체 왜 라이딩을 멈추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지? 많이 억울한데? 고생했다. 봐라, 닦아줄게. 고생했으니까. 낮엔 20도지만 밤엔 영하로 떨어지는 깜찍한 곳을 위해서 옷을 입어줍시다. 너 저녁 뭐 먹었지? 라면 먹었지? 역시 라면 맛있단 말이야.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라면보다 맛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아. 지금 저의 배고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참치마요를 샀지. 아까. 와, 진짜 개맛있다.
저는 이거 먹고 바로 잘 거고, 지금 여기 인터넷이 안 터져서 자세한 날씨 확인은 안 되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내일 아침에 좀 바람이 잠잠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 또 바람이 세지고, 내일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달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아마 좀 추울 텐데 바람 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각 6시. 바로 출발하자. 고비 사막의 아침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한번 싹 돌려주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건 물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어요. 하다못해 작은 상점 같은 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동거리도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점 같은 거 찾으면 물을 좀 많이 쟁여놔야겠어요. 사인시안 때까지는 이상적으로는 내일 도착하는 거고, 바람 때문에 또 늦어지면 다음날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대비하면 물을 3일치를 챙겨야 돼요. 하루에 최소 2리터를 마시는데 6리터를 챙겨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래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사막이어도 한 200-300km 사이에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차들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건 더더욱 그렇고. 쓰레기통인가 보다. 겁나 크네. 이건 누가 비우는 걸까? 쫑! 뭐야? 안에 양이 있잖아. 후덜덜. 이야, 풍경 죽이네. 역시 바람 안 부니까 이렇게 예쁘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역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만. 그것은 인생의 진리디. 예. 라이딩 할 만 난다 오늘. 어제는 바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에 이어폰을 꼈거든요, 한쪽만. 근데 그거 날라가요. 귀에 낀 게 날라가. 한 2번 주웠어. 그리고 음악 안 들었거든요. 염수랑 양이랑 섞여있네. 화성이 온 것 같아. 점점 돌산들이 많아진다. 이게 마냥 평지가 아니에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여기 트럭 5대 중에 한 대는 인사해주는 것 같아. 앞에서 오면서 라이트를 깜빡깜빡거려요. 그리고 여기 딱 쳐다보면은 이런다? 재밌어, 몽골 사람들. 중국에서 몽골 넘어오면서 차선 되게 좋아졌거든요. 갓길도 없고. 근데 되게 운전을 조심히 해줍니다. 트럭이 더 많은데 차보다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신기하다. 근데 어제부터 전봇대를 못 보내.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자유로운 땅이네요. 와, 여기 왜 호수가 있냐? 오아시스인데? 호수 물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보통 이런 사막에 있는 호수는 짜던데? 이거 봐, 벌써 흙이 하얗잖아. 이게 염분이잖아, 염분. 응? 이게 별로 안 짜네? 식수로 사용해도 되겠는데? 야, 여기 살아도 되겠다, 여기. 이런 곳에 작은 마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살기에. 거기가 울란바토르인가? 하긴 차로 가면 금방 가. 자전거로 가서 문제지. 야! 제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평지에 왜 풍차가 없나 검색을 해보니까 바람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이 부는 곳은 풍차를 못 만든대요. 풍차 날개도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바람이 막 퍼부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고장난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엥? 뭐야, 여기 소랑 말이 횡단하고 있는데요? 아니, 멈추면 어떡해. 갈 길 가세요. 그렇지. 이야, 멋있는데. 우와,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구역에 미친놈이다 이거야. 초록색이야. 여기서 초록색이라고? 도로 옆에 희한한 돌무더기가 있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멋진데 이거? 일단 똥 있고 돌, 밧줄, 깃발. 여기 무슨 재단 같은 건가 본데요? 여기 밥그릇 하나 있네. 그리고 이게 불 피우던 그런 느낌? 여기 차키가 있는데요? 아니, 운전 어떻게 했어? 여기 새가 엄청 많아. 점점 나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정인 건가? 저 앞엔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배가 너무 고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게 다예요, 먹은 게. 지금 65km 달렸고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미누드에서 너무 아무 준비도 없이 출발한 듯. 진짜 단순하게 200km면 한 3일이면 가겠지 하고 가방에 라면 3개 있으니까 됐다 했는데 그거는 저녁에 먹을 거고 난 아침 점심 안 먹나 봐.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걸 좋은 예시입니다. 편의점에서 짐 정리하면서 떨어뜨린 불닭볶음면이 생각나네.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 몰랐어요. 그럼 내가 준비를 했지. 여행할 땐 사전에 정보를 좀 알고 갑시다. 특히 이런 우지는. 그리고 여기 산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 산 몇 킬를 넘는지 모르겠네. 이 여행 시작할 때 별것도 아닌 걸로 징징거리지 말자 라는 생각했었는데 여기 진짜 힘듭니다. 나는 징징이. 산 하나 또 넘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루 종일 보는 경치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어제 오늘 이정표 처음 봐요. 이게 딱 봐도 샤인샨드 첫 번째 도시 같고 87km 남았네. 아래에 있는 건 딱 봐도 울란바토르 535km 남았네. 이게 맞냐? 87km랑 535km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지?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지금 84km 탔거든요? 일단 계속 갑시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서. 드디어 주유소가 나오는구나. 800m. 살았다. 기름만 팔진 않겠지? 물도 팔겠지? 배고파. 이게 오아시스지. 음식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메뉴라는데 메뉴판을 알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있을 거 다 있거든요? 김치라면 있다. 햄버거랑 콜라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야? 12,200이 나왔는데? 2,000원이네? 나쁘지 않은데? 콜라까지 있는데 개 맛있겠다. 어떡해? 인생 햄버거 등급. 진짜 사막에서 먹는 콜라가 제일 맛있어. 나한테 손 좀 씻고 싶어. 그런 곳이 없네요. 이거 진짜 그냥 평범한 햄버거거든요. 심지어 안에 패티가 닭고기네. 고기 버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닭이 더 귀하지 않나? 뭐 어쨌든 저한테는 최고의 햄버거입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는 이게 버거킹이고 맥도날드 롯데리아다 이거야. 나는 불고기 버거 먹고 싶다. 와퍼 먹고 싶다. 빅맥 먹고 싶다. 밥 먹고 나와서 물을 샀습니다. 총 6리터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캐리를 할 거냐. 이게 뭐냐면 실리콘 냄새는 나쁘지 않아. 제가 이거 언제 쓰고 안 쓴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미국에서 산 건데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무조건 한번 헹궈주긴 해야 돼. 밥을 다 먹고 손을 닦네. 밥 먹기 전에 닦았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1.5, 1.5 이렇게 하면 총 6리터가 캐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늘리면 무거워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말해야겠어. 여기서 라면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 5봉지짜리 찍었는데 가격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 라면하고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같이 했는데 가격이 3만원이 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보니까 라면이 하나에 5,000원이에요 말이 돼? 나 그래 처음 봐. 뭐 대충 비싸면은 2-3천원 그 정도만 비싸도 그냥 한두 개만 사고 버텨보자 할 텐데 5,000원이야. 5,000원은 하나도 못 사.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라면은 못 샀고 버텨보자고. 인터넷 또 안 된다. 또 안 돼. 이거 그냥 간헐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밥 먹을 때 인터넷 됐었거든요. 밥 먹고 나오니까 안 되냐. 빠이르? 나. 빠이르 따. 빠이르 따. 나. 빠이. 친절해. 자전거 갑자기 6kg가 는 거거든요. 지금 가진 게 라면 2개, 소시지 2개, 초코파이 6개, 물 6리터. 이거면 내일 사인샨드 도착할 때까지는 먹겠죠. 여기 우측에 나무 키우나봐. 철조망으로 둘러놨어. 혹시나 누가 해코지 할까봐. 굉장히 소중한 나무. 햄버거 2개 먹을걸. 햄버거 2개 먹을걸. 2개 먹을걸. 현재 시각 6시 반. 116km. 오늘 라이딩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저기 소들이 있는데 소 풀 뜯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저쪽으로 갑시다. 땅 찾기가 힘드네. 이거 다 바닥에 돌이라 픽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나마 여기가 좀 물은 것 같은데 이거 픽을 어떻게 박냐 이거. 돌로 긁어도 안 파지네. 일단 그냥 여기다 칩시다. 집이 전에. 이렇게 텐트를 쳐놨습니다. 일단 바퀴로 픽은 눌러놨는데 반대편이 문제예요. 반대편이. 이것도 뭐 박힌 게 아니고 제 수많은 흔적들이 보이십니까? 그 어딜 찔러봐도 뭐야 여기 들어간다. 이거 봐.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아씨
소들은 이걸 어떻게 먹고 있는 거야? 이걸 먹은 게 아닌가? 근데 여기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양말에 가시가 다 박혔어. 잘 안 털려 이거. 으이 물러거라 가시야. 물러거라. 아. 냄새 좋은데? 어제랑 뭐 똑같아서 보여드리기도 민망하네요. 저는 이거 먹고 자겠습니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예쁘니? 지도 보니까 사인샨드까지 55km 남았는데 제가 사인샨드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게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인샨드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풍경 싹 춥지도 않은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 트럭이나 차 지나다닐 때 얼굴에 자꾸 돌 날라와요. 아파 죽겠어. 사인샨드까지 5km 남기고 식당이 있길래 잠깐 섰습니다. 어딨어 여기? 어잉? 아니 너네 뭐야? 야 꼬리를 왜 앉아서도 계속 흔들고 있네? 야 꼬리를 뭘 그렇게 흔들어? 빨지마. 내 손 더러워. 여기 손이라도 씻을 곳이 있으면 좋겠다. 왜 토이렛이라고 써? 홀리 씨. 오마이갓. 물이다. 아 변기도 다 양변기야 심지어. 지금 제가 똥을 3일 동안 못 쓰거든요? 나 훈련소 이후로 처음이야. 똥을 3일 동안 안 산 거는. 와 여기 이렇게 마트도 있다. 살 것도 없지만 괜히 기웃거려 보이기. 이거 살까? 아니야 새 거 하나가 남았어. 욕심부리지 마. 너 곧 울란바토르야. 곳이 아니긴 해. 500km 남았긴 해. 딱 봐도 에너지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가격표가 안 나와 있어. 뭐 음료수도 뭐 시가야? 김치찌개 치즈맛 4,200투그릇이면 1,600원? 도전해볼만 해. 그 김치 비빔면도 있어요. 이건 3,900투그릇. 이것도 1,600원. 근데 비빔면은 사실 2개씩 먹어야 되거든요? 비빔면을 누가 하나만 먹어? 그런 사람 못 봤어 세상에. 여기 옆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렇게 23,000투그릇입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위에 소금탄 맛? 짠우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먹고 있는 사람 거 사진 찍어서 이거 달라 했습니다. 계란이랑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테이블 여자애 3명 있었는데 밥 3개 시켜놓고 하나도 안 먹고 갔어. 내가 먹으면 안 되나? 다 먹어줄 수 있는데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도 없이 가버리면 어떡하냐? 어떤가요? 좀 말끔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면도를 한 달 동안 못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3일 만에 세수도 하고 전도 싸고. 자 이제 사인샨드로 가볼까요? 재정비는 끝났습니다. 오르막 올라오다가 기가 막힌 곳을 발견했습니다. 뭐였을까? 어디였을까 여기는? 저기 포크레인으로 계속 긁은 자국이 있지 않나 싶은데 모래 채취하던 곳인가봐요? 모래가 흔치 않으니까 이 동네가 다 땅이 딱딱하고 돌산이고 이래가지고 삶 채취장 뭐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많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불 피워서 캠프파이어도 한 것 같고 염소 다리인가? 염소 다리가 이 4개가 있네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염소 시체가 여기 있냐? 소가죽? 좀 무서운 장소긴 해. 오늘 여기서 하루 자고 그리고 내일 수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사인샨드 들어가서 남쪽으로 40km 또 가면은 함린 히드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에너지 센터라고도 불린대요.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뭐 그런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대지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한 번씩 성지순례에 와가지고 명상하고 그런 장소라고 해요. 사이비 아니고 티베트 불교 기반한 그런 신성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와 여기 가면은 초사이언 된다. 좀 관광지화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돈도 받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80km잖아요. 근데 그거 못 타요 이 바람에. 지금 여기 굉장히 조용한데 그 이유는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죠. 이렇게 절벽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가로등 있는 곳이 도로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아. 주변에 동물 시체들이 있는 건 좀 무섭긴 해요. 저도 사람인데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 쳤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퀴로 텐트를 눌러놓고, 그리고 또 이 바퀴가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자전거가 노출이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자전거가 텐트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랑 가깝게. 혹시나 또 트럭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텐트 못 보고 밟아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차라리 자전거를 먼저 밟아야지. 원래 다른 데서 캠핑할 때 평소 같으면 자전거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자전거를 숨겨놓는데 여기 몽골은 괜찮아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저 지금 유목민이에요. 몽골의 뿌리는 유목이란 말이지. 아, 그리고 여기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염소에서 냄새가 좀 나요. 사체 부패하는 냄새인데 제가 이 포대자루를 저쪽으로 옮겨볼까 했는데 괜히 만지면 부장찰까봐 그러고 싶진 않고, 그래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코 막고 있어야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평소보다 패킹 한 3배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저찌 했다. 자, 초코파이랑 라면 장전했습니다. 물도 장전했고, 자, 이제 오늘 우주에 에너지가 모인다는 삼린 히드 수도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아마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좀 위험할 텐데 최대한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예요. 일단 손에 양말 끼고 가볼게요.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 땀 냄새 같긴 합니다.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했나봐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뭔 날인가봐. 근데 오늘 뭔 날이긴 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함린 히드 수도원은 1820년경 몽골의 유명한 승려이자 시인, 철학자였던 단잔 라부자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몽골 특유의 샤머니즘과 티베트 불교 문화가 섞여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근처에 삼발라 에너지 센터라는 장소가 있는데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인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센터까지 2km거든요? 이 길 따라 쭉 가는 건데 자전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오르막이기도 하고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립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사실. 그런데 온 김에 갔다 오긴 해야겠죠? 축사위원 돌려온 거니까. 자전거는 뭐 불교 사찰인데 더 가져갈까? 안전한 곳이잖아. 다 내려놓은 것 아니야? 자전거는 대충 근처에 묶어놓고 갔다 오겠습니다. 에너지 세트가 있는 상점인데 뭘 좀 안 해. 에너지가 뭔지 안 해. 자, 여기는 샴발라 에너지 센터입니다. 굉장히 띠꺼운 표정의 벽화가 반겨주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온 우주의 에너지가 보인다는 그 장소입니다. 108개의 석탑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죠. 불교에서 108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염주도 108개 구슬로 이루어졌고 수행자는 108번의 절을 하고, 또한 인간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하는데 번뇌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집착과 욕망을 뜻합니다. 욕심, 분노, 질투, 집착, 미련, 불안, 두려움, 자만심, 이런 것들을 모두 베어내는 게 조로의 108 번뇌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두통이 사라진 것 같아. 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었는데. 여기서 좀 더 걸어가면 수도원을 만든 단잔 라부자가 수행하던 토굴이 나옵니다. 단잔 라부자는 이곳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빕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곳인데 이곳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 엄마 여기 어디야? 别选个澡堂子，这不好。 아. 안녕. 귀여워. 얘가 진짜 찐 게르입니다. 뭔가 근데 냉장고도 있고 뭐가 많아. 밀크티. 이거 맛 좋다. 짜지도 않네. Thank you. What was the thank you Mongolian? Pairsa. 바일사. Pairsa. 바이르스. Pairsa. 바이르사. 바이르사? Pairsa. 바일라. 위에 쭉정이들 걸러내는 건가 보다. 그래서 소분해서 파나봐. 운동화 같이 담았을 때는 왜 이게 갖다 야, 배터리 1%인 거 봐라. 오랜만에 보네. 저 지금 보조 배터리도 거의 동났거든요. 양고기인가 보다. 음식로서. 우와, 기름져. 고기부터 먹어야겠지? 단백질. 야, 이거 국물은 완전 곰탕이다. 곰탕이랑 98% 똑같아요. 2% 다른데 그건 양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 뼈에서 우러나오는 맛은 다 비슷한가 봐. 자, 밥도 든든하게 먹었고, 저도 오는 길에 본 건데 근처에 게르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부터 꼭 다 게르가 있어요. 그냥 현지 분들도 있고 관광용으로 내주는 게르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가 제일 비쌌어. 15만, 10만, 8만, 그리고 여기 7만까지 깎았습니다. 게르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가 게르입니다. 7만 투그르기면 28,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고, 저도 맨날 게르에서 자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큰 게르는 좋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난로가 있어요. 뭐 나무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뜨겁나? 뜨겁겠지, 민기야. 와, 어떻게 났냐? 뜨거운데? 자, 뜨거운 건 치고 빠지면 됩니다. 야, 여기 도구가 있었네. 양말 레전드 사건 발생. 이게 모임? 저녁 식사가 된다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18,000 투그릭. 근데 메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메뉴랄 거는 딱히 없고 주는 거 먹으라는 느낌? 저 가족들이 아까 엄청나게 큰 냄비에 국 하나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넣어준 게 아닐까 싶은데, 야, 그걸 7,000원 받으면은, 오, 양고기. 와, 7,000원 해라. 와, 근데 이거 국밥이잖아. 밥 있었으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쌀밥에 익숙해진 게 여행하면서 참 힘드네요. 좀 식단이 거의 다 맨날 면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리고 여기 가게 주인님이 운영하시는 슈퍼에서 음료수 하나 샀습니다. 와, 호비 맥주. 사실 하나만 산 게 아니야. 영상에서 맨날 똑같은 사막만 나오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저도 지루한데 보는 사람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래서 원래 국경 자미노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그냥 영상 하나로 끊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리든 2주일이 걸리든 어차피 찍을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사실 국경에서부터 좀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고, 세상에 난 걸어서 넘어서 안 되는 국경을 처음 보네. 그래서 희한하게 국경 택시라는 것도 있고, 와, 이거 불을 방금 떼줘가지고 엄청 뜨겁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영상 한 편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울란바토르까지 500km가 남았더라고요. 그거는 최대한 한 편으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다면 지루할 수 있는데 고비 사막이 그래도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똑같은 고비 사막이 될 예정. 한잔하고. 오늘 이렇게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는 에너지 센터에 와서 좋은 에너지 받고 가는데,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